자, 비과세되는 소득 중에, 자, 비과세 사업소득이 있고요. 이자나 배당은 뭐 크게 비과세되는 것들은 뭐 크게, 네. 뭐 여러 가지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서 뭐 다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어려운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비과세 사업소득은 먼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택을 내가 한 채 갖고 있는데, 한 채밖에 없는데, 나는 다른 데가 전세 살고, 이 집을 임대를 줬습니다. 근데 임대 소득이 발생을 했겠죠? 근데 이 집이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예요. 9억 원 이하면, 네, 이 주택 임대 소득이 아무리 많이 발생을 해도, 네, 비과세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논밭을 이용한다거나 뭐 농가 부업소득이라든가 작물 재배업 이런 것들도 이제 비과세 해주는 거고요. 자, 비과세 근로소득은 많죠. 네,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뭐 자가차량 운전 보조금이라든가 연구 활동비 뭐 이런 것들이요. 비과세되는 식사 때 월 10만 원. 이게 이제 세법 개정안에 보면 내년부터는 20만 원으로 올라가죠. 네, 비과세 식사 때 출산 보육수당.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장애로 받는 거라든가 뭐 실업급여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 근로수당 이런 것들도 비과세가 되죠. 네. 자, 그다음에 비과세 연금소득은 이제 뭐 죽어서 받는 거나 아니면 뭐 다쳐서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것들 이런 것들 비과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과세 기타 소득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뭐 서화 골동품, 네,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타 소득에 들어가고요. 기타 뭐 이 공익신탁 이익은 기타 비과세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자, 비과세가 왜 중요합니까? 비과세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봉에서 비과세를 빼면 총 급여액이 됐었죠. 네. 또 비과세 소득은 아예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도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비과세 소득은 무조건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어떤 것들이 비과세가 있는지 이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자, 분리과세 소득은 뭡니까? 아까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였다라는 거하고 연관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라는 것들. 자, 근데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분리과세 배당소득, 이건 이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가 있냐? 자, 뭐 법원에 납부한 경락대금 발생한 이자라든가 또 실질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라든가. 자, 여기 보시면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있습니다.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아까 1억을 넣어놨는데 1억 5천을 받았다. 금액 기준이 없죠. 무조건 분리 과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분리 과세된다. 그래서 좀 유의깊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소득, 요거는 분리과세한다라고 했네요. 분리과세한다. 그러면 자,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배당소득 중에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다.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무조건 종합과세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다고 하는 것이죠. 종합과세가 된다는 의미가.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연금소득은요.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IRP에 넣어놓고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그 원래 내야 될 퇴직소득세의 70%라든가 60%만 내게 되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연금소득, 퇴직금은 다른 소득 합산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건 이제 분류과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사적연금을 세금을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액공제 받을 건 다 받고 또 연금을 안 받아. 그냥 빼서 썼다. 그럴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16.5%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금액이 사적연금이 1,200만 원을 넘어가면 자, 분리과세가 아니고 종합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무조건 분리과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 빼놓고요. 두 개 빼놓고 이제 막 정상적으로 받은 것들 있죠. 연금소득으로 받았다거나 그런 것들 연금으로 수령을 했어요. 근데 그게 연간 1,2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네, 종합과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네, 분리과세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적연금이 1,200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는데 그거는 건강보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직까지는 안 들어간다 라는 말 네, 좀 기억하고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자, 주택임대소득도 뭐에 들어갔습니까? 아까 사업소득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종합과세가 유리하겠구나 라고 하면 다른 소득이 없었을 경우에 종합과세 해서 이 세금을 좀 덜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이제 주택임대소득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이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 2천만 원 이하인데 무조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네,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는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사업소득이 없을 것 했지 않습니까? 없을 것. 근데 사업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이 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1원 이상 발생하면 무조건 네,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탈락. 무슨 말이냐? 자,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은요. 네. 지금 뭐 주택임대소득 우리가 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갖다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세금을 얼마 낼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는 방식이 다르죠. 주택임대소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필요경비를 60%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네, 기본공제라고 400만 원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럼 2천만 원 받았을 때 자, 60% 비용 인정 1,200만 원 받겠네요. 1,200만 원 받고요. 1,200만 원 빼면은 8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800만 원 남았어요. 400만 원을 기본공제를 뺐다. 400 남지 않습니까? 사업소득 금액이 0원이 아니네요.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탈락. 자, 근데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럼 필요경비를 50%밖에 인정 안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공제액도 200만 원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에 50%, 1,000만 원, 1,000만 원 공제 받고 1,000만 원 남은 것 중에 2천만 원을 빼면 800만 원 남죠?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그럼 피부양자 탈락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만 받으시면 돼요. 1,000만 원. 왜? 1,000만 원에 60%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60% 600을 공제받고 기본공제 400을 받으면 제로가 되네요.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빼고 거기 400만 원을 뺐으니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없는 게 됩니다. 피부양자 유지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400만 원까지만 받으시면 됩니다. 400만 원이면 필요경비 50% 인정 200만 원 빼고 기본공제 200만 원 빼고 2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제로. 자,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을 갖고 계신 분이 주택임대소득을 많이 받아가지고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받을 거냐? 그리고 이 지역보험료로 이 건강보험료를 낼 거냐?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피부양자의 탈락이 됐을 때 내가 지역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 그럼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재산소득이 들어가 버리겠죠. 임대소득이 소득점수가 또 부과될 거 아닙니까? 재산점수, 소득점수 계산을 해서 네,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고 그게 주택임대소득을 받아서 네, 그걸로 낼 수 있을 거냐? 건강보험료를.
이 커버가 될 거냐 고민해 보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보증금을 좀 높게 받아가지고 월세를 줄이든가 이런 작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은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은 무조건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는 1원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들어간다 라는 것들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은요. 자,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것들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자, 서화, 골동품, 양도, 복권 당첨된 것들요. 이런 것들 다 분리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도 이렇게 된다,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종합소득이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가 있었고요. 6가지가 있었고 거기에 비과세 소득이 있었네요. 분리과세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종합소득 금액, 종합과세 한다고 했을 때 종합소득 금액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득들이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라는 것들을 갖다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은 방금 봤듯이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총 수익 금액이 있으면 여기서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해준다 그랬죠?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빼고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봉에서 비과세를 빼면 총 급여액이 됐고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줬죠. 아까 계산 방식에 의해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줬고요. 사업소득은 비과세나 분리과세 빼고 필요경비 아까 그 계산 해봤었죠.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냐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필요경비가 달라졌었고요. 연금소득은요. 비과세나 분리과세 빼고 총 연금액이 나오면 연금소득 공제를 해줬었죠. 아까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비과세나 분리과세 빼고 필요경비 아까 60% 인정해주냐 80% 인정해주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해주고 나서 이렇게 각각 계산돼서 나온 금액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액들이 합해지면 이게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16.5%를 받을 수가 있죠. 400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하거나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400만 원에 대해서 13.2%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르죠?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16.5%를 받느냐 13.2%를 받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이 과연 5,500만 원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런 계산 방식에 의해서. 요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이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면 이제 뭐 해줍니까? 종합소득 공제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와서 세액 감면 세액 공제해주고 이렇게 낸다. 거기 배웠죠. 자, 우리가 이 건강보험료를 계산을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이 금액이다.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를 일단 이해를 하고 이 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총 급여액이나 총 연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들어가는지 요거 파악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나눠졌었는데요. 자, 우리가 뭐 하나만 보고 갈 거냐면 종합소득 금액은 방금 봤고요. 우리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거나 우리가 종합소득세 사업자들이 신고를 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인적공제 한 사람당 150만 원 받으려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이 요건도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요건, 소득요건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뭐죠? 자,
그래서 구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소득은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방금 봤듯이. 네. 자,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었다. 종합소득은 이 6가지가 있었죠? 지금? 네. 자, 이 소득은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됐습니까? 방금. 자,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뺐다.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뺐다. 근로소득은 비과세 빼고 근로소득 공제 했더니 근로소득 금액이 됐더라. 그래서 총 금액은 비과세를 뺀 거였었죠. 자, 연금소득은요? 총 연금액에서, 자, 총 연간 연금액에서 연금 제외소득은 뭡니까, 이거? 이거는 아까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거. 네, 이거는 연금 제외소득으로 들어가고, 비과세를 빼면은 총 연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빼줬죠? 빼줬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왔었고요. 기타 소득은 필요용비 뺐더니 기타 소득 금액이 나왔었고, 필요용비 뺐더니 사업소득 금액이 나왔습니다. 퇴직소득은 네, 뭐 거의 뭐 퇴직소득 금액 전체가 되겠죠. 자, 양도소득은 자, 양도가액에서 자, 취득가액하고 필요용비를 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해준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네요. 이 양도소득 금액. 자, 그러면 총 금액은 뭡니까? 근로소득에서 요 총 금액을 얘기했죠. 네, 총 금액. 자, 종합소득 금액은요? 이걸 얘기했습니다. 네, 총 금액이 아니라 여기 계산된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라는 거고요. 자, 연간소득금의 합계액은 뭐냐? 연간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연간소득금 합계액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들어가 버립니다. 오이? 자, 아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 올해 12월 달에 그만뒀습니다. 퇴직금이 내년 1월 달에 나온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인적공제 당연히 못 받겠죠? 급여 때문에. 자, 이 퇴직금 때문에 내년에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아니면 내가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아내분이 연간소득금에 100만 원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2024년도에 2023년도 거 연말정산을 할 때 150만 원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퇴직을 한다면 올해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퇴직금은 내년에 받지 마시고 올해 받아라. 네, 이런 것도 작전이 필요 보입니다. 또 집을 또 마찬가지죠. 네, 집도 네. 만약에 뭐 퇴직을 했을 때 집을 같이 팔면 되겠죠. 네, 퇴직할 시기에 맞춰서 아니면 퇴직금도 따로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집도 팔고 그러면 네, 한 3년 정도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건강보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걸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이 지금 이 가압제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계산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